자, 우리 이제 민법 문제 한번 봅시다. 오늘 5문제니까 앞으로 10문제면 1시간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길재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봐요. 문제 1번 길재사장님.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작권의 설정, 이전적 성계. 자, 정답은 1번이죠. 이 설정이 들어가면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2번. 소유권의 폭이 상대방 없는 단독. 자, 포기가 포인트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겠죠. 자, 3번 지문. 청약자가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간념의 통지야. 간념의 통지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간통 승인해도 그래서 각종의 통지와 뭐예요? 승인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맞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자, 5번, 4번 지문. 무주물의 선정은 원시 취득이다. 맞아. 5번은.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통지. 자, 무권들이 주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의 최고 동그라미. 최고는 무슨 통지예요? 어사의 통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다면, 자, 요걸 자기가 찾을 수 있어야 돼. 결제사면은 우리가 아시거든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미소 씨 한번 읽어봐요. 이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를 기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적 승계. 그러면 이전적 성결은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이죠? 주체의 변동이야. 그러면 이전적 성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성계가 뭐가 있다? 포괄 성계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특히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요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뭐요? 상속. 요걸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속은 뭐라는 거예요? 상속은 무슨 성계가 되죠? 요 포괄 성계가 된다는 거.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 게 제일 좋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시험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 자, 2번 그러면 미소 씨 읽어볼래요? 이 설정적 승계, 그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 일부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적 승계, 여기 설정이 포인트야. 그렇죠?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상권을 설정한다. 읽어봐요. 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내용을 파악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또 보죠. 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 자, 요거 좀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요거죠. 요게 뭐예요? 자, 준법률행위가 중요하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표현행위가 있죠. 표현행위는 뭐예요?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가 있죠.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어사는 신랑감으로 체주민만 왜요? 거절한다. 간념의 통지는 간통 승인해다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쌍기형님 읽어보실래요? 의사의 통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이에 해당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요거 읽어봐요. 최고하고 거절은 무슨 통지다? 어사의 통지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관념의 통지, 상대방에게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려서 법률이 규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요 두 개는 엉해야 돼. 각종 통지와 승인은 무슨 통지다? 간념의 통지. 요거는 워낙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요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적고. 자, 2번 그러면 미소 씨 이제. 2번 문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단독행위도 뭐에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꼭 확인해 달라고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어떻게 해오라고? 유, 제, 포, 유원,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뭐부터 찾아봐야 돼? 유원, 유정부터 찾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정답은 4번. 4번에 유정이 있죠. 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자, 그러면 자, 우리 오전에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단독행위.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요 두 개.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거는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세 개는 반드시 외우더라고. 요거 줄잖아요.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오라고 읽어봐요. 유, 제, 포기가 나올 때는 요 소유권의 포기냐, 제한물권의 포기냐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나왔던 문제는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 포 요렇게 이제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단독행위가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자 2번 미소 씨가 그러면 해결해 줘 봐요. 2번 읽어서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가 포인트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2번 무권 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주인이 포인트죠. 주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4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 동의가 포인트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4번은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5번은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여기가 워낙 자주 출제돼요. 올해 출제 예상 문제니까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31회, 32회, 33회, 34회까지 연타로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35회 몇 회죠? 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제, 포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잡아두시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걸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읽어왔으니까 자, 요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중요해요. 사회적 타당성 뭐예요? 자, 효력 요건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과, 적사,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거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걸 외워야 돼. 요거는 매년 작년에 1번 문제가 요 문제거든. 그러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별표 5개를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1번. 자, 미소 씨 읽어봐요. 의부터 읽으면 자, 1번 반사회 질서 103조를 읽어봐요. 네, 반사회적 법률 행위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통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로 한다.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절대적 무효라고 써요.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성현 씨, 우리 절대적 무효가 뭐예요? 절대적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대적 무효는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두 개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746조 읽어봐요. 우리 미소 씨. 제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쌍형님 이건 무슨 소린 것 같아요? 불법을 저지를 때는 네. 재산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안 된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뇌물은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자, 불법에 대해서 뇌물을 매겼어, 공무원한테. 그러면 공무원한테 먹이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불법 원인급이에요. 근데 제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매겼어요. 그때는 봐봐요. 다만, 자, 그러면 그때는 불법의 흔의로 해서 재산을 거래하거나 뇌물을 제공할 때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 뇌물을 먹였으면. 근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달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뇌물을 달라네요. 그러면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서에 봐봐요. 그러나, 읽어봐요.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물이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불법원인 거면은 항상 반사의 질서만 적용이 있어. 반사의 질서에만. 딴 데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효과는 뭐냐? 746조. 바로 본문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까먹지 않도록 요거 색칠을 해봐요. 요 반하고 요 불법. 요거하고 꼭 배치가 돼야 돼. 불법은 인급에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에서만. 그걸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의 부분에 대해서 1번 읽어봐요. 자, 미소 씨. 1. 확정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읽어봐요.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작년에 출제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절대적 무효. 여기에다 줄쳐놔요.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신창님이 말씀하셨지. 선의의 제3자한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이게 작년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됐고요. 자,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자, 2번은 우리 쌍경님 한번 읽어볼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떤 법률 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네, 여기로 줄잖아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바로 이거예요. 자, 젊은 자금은 식칼을 주세요. 그러면 식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근데 그 식칼이 살인 도구로 사용했어. 그때는 반사의 질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식칼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에 쓰려고요? 집사람 살인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불법이죠. 그때는 반사의 질서 유형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반사의 질서형은 요거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거나 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모습.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서 요걸 이뤄서 첫 자를 우리가 따봐요. 자, 우리가 첫 자를 따서 자, 요거 인자 동그라미 인자 그러면 첫 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하면, 여기가 뭐가 있죠? 사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저희가 암기코드를 외워야 돼. 반사의 질서는 5가지 유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써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더라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다 써요. 정, 인, 계, 생, 사. 자, 첫자 따서. 자, 요걸 해와야 돼. 어떤 사람은 정윤이 불륜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 자, 정이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정의행위, 사회행위, 도박이죠. 그래서 5가지 유형. 자, 민소씨 외우라고. 뭐라고? 정인, 계생사 이렇게 좀 외워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유형이 왜 중요하느냐, 불법원인 법에 적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게 바로 이중매매야.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게 바로 올해 사례 문제로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별표를 5개 놓고, 자, 이중매매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봐봐요. 이중매매와 관련돼서는 항상 요걸 적어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옆에다 써요. 원칙. 원칙은 유효. A가 뭐예요? A가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이게 들어가야 돼.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 이때는 그러면 103조 위반으로서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그러면 이중매매와 관련돼서는 몇 사람이 나올까요? 세 사람. 그렇죠. 아주 좋아요. 봐봐요. 자, 갑이 쓸 필요 없이 갑이 어라한테 뭐예요? 어라한테 집을 팔기로 했어. 자, 이 집이 3억이라고 생각해봐요. 통상 몇 억이 들어갈까요? 계약하면 10%가 들어가거든. 3천만 원이야. 근데 갑이 그러면 어라한테 3억에 팔기로 했다고. 근데 뭐예요? 병이 와서 6억에 준다. 6억에 팔아라. 팔아야 안 팔아요? 팔면 당연히 팔죠. 팔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자, 적극 가담이 없다면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제1 매수인,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이 돼. 항상 요 이중매매에서는 무슨 가담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 그러면 그러면 미소 씨 읽어봐요. 원칙 이미 매매 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목적물을 다시 다른 자에게 처분하여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그럼 줄을 쳐놔요. 원칙적으로 유효.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러면 제2미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적으로 적극 가담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그러면 쌍경님 읽어보실래요?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1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자, 이게 포인트야. 제2매수인이 무슨 가담했죠? 적극 가담. 이때는 그러면 줄쳐놔요. 반사의 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그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3번. 또한 이때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자, 요 다시 취득한 제3자입니다. 요 사람을 뭐라 그래? 전덕자라고 그래. 전덕자는 계속 읽어봐요. 전덕자.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없다. 그러면 4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절대적 무효는 추인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그러면 3번은 이제 미소 씨.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 매수인의 권리 그렇죠. 계속.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라봐요. 매도인, 그러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은 하등의 법적 관계가 없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요거. 읽어봐요. 대위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위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계속 읽어봐요.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무슨 청구해야 돼? 대위 청구해야 돼.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2번이 자꾸 헷갈려요. 2번 한번 쌍기 씨 읽어볼래요? 쌍경님. 2번. 자, 2번은 요거죠. 자, 요 동그라미 2번.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제1 매수인은 금전 채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 양도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채권자 취소권이 중요해요. 채권자 취소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하나 2개를 써봐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써봐요. 가처분. 자, 우리 미소 씨,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기준은 뭘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처음 강의. 가압류는요, 가압류고요. 그러면 처분은 앞에 가처분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가처분은, 가압류는 검전이라고 써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가 피보전 권리가 돼. 검전 이해 권리. 이해 권리. 자, 그러면 미소 씨가 미소 씨한테 제가 1억을 구워서 돈을 구웠죠. 그러면 제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한다는 거야.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처분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요거 줄잖아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중매매는 금전 채권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서 그래서 요거 있다, 없다를 자꾸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왜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자, 3번 읽어볼래, 미소씨?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당연히 제2매수인은 불법행위, 고의가실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쌍경님 읽어보실래요?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 확대 적용. 학대 적용. 우리가 나중에 학대 적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학대 적용으로서 우리 점유취득시효 아주 중요해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점유취득시효에서 봐봐요. 계속 읽어볼래요?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토지임을 알면서 적극 가담. 요거. 무슨 가담이다? 적극 가담. 이때는 그러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자, 2번은 해석이. 청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은 적극 가담한 경우. 여기가 포인트에 뭐가요? 여기도 역시 적극 가담. 3번. 애매한 토지를 대명의에 적극 가담하여 증여받은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된다. 정료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무슨 가담이죠? 적극 가담. 자, 4번도 매도된 부동산을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1, 2, 3, 4, 5 공통점은 무슨 가담이? 적극 가담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3번 지문을 한번 3번 문제로 가보죠. 자, 이중매매는 늘 출제가 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먼저 풀어봐요. 우리 오전에 안 풀었으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올 때 갑 동그라미. 갑은 제 매도인이라고 읽어. 매도인. 어른. 제1 매수인. 자, 병원. 제2 매수인.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배우더라도 문제 접목을 못 시키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쌍형이 이제 문제 읽어볼래요? 3번. 매도인 갑은 이렇게. 매도인 갑은 자신의 제1매수인 X 토지를 제1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매수인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 등기까지 경묘해 주었다.
다음 설명 좀 틀린 것은 이게 무슨 가담이에요? 적극 가담이 있어 없어? 없죠. 이제 적극 가담은 지문에 있을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매매예요? 이중 매매야. 이게 전형적인 문제야. 그러면 쌍경님은 잘 읽었나요? 한번 척 가르쳐 주니까 안 해요. 매도인 가번, 제1 매수인, 제1 매수인 얼, 제2 매수인 병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면 1번 그러면 쌍경님 읽어볼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 매수인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가담이 없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매수인 을은 최고 없이도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 그러면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반사의 질서죠. 반사의 질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행할 수 없죠. 이행이 불능이 되잖아. 그러면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2번 맞고요. 3번 병이 갑의 또 병이라고 한다. 제2 매수인이 병이 갑의 제1 매수인 을에 대한 예임 행위에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 있네요. 적극 가담. 그러면 제1 매수인 을은 제2 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1 매수인과 제2매수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대의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아까 이야기된 거. 자, 3번. 매도인 갑과 제2 매수인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제2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유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네. 5번 읽어볼래? 만약 제2 매수인이 대리인 무 무와 병의 제2 매수인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2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중매매 매년 사법고시 온 시험에 잘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사의 질서 유형으로서 이중매매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주에 이중매매에 대해서 완전히 섭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1번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반사의 질서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103조가 무슨 질서예요? 미서 씨? 반사의 질서야. 그렇죠. 104조는 이게 바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야. 자, 그러면 불공정한 거래행위 공부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별표 5개를 딱 해놓고, 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 딱 오늘은 요번 주는 요 5문제만 딱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불공정한 거래행위. 자, 그러면 이거는 104조와 관련돼서. 자, 미소 씨 읽어볼래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자, 공박, 경솔, 무경험. 요거 주관적 요건이라고 써요.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저거 달라고? 요거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자, 그러면 인하여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이용어사가 있어야 돼. 이용어사입니다. 요거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 자, 그러면 이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여기에다 줄잖아요. 요거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다 뭐든지 전문만 외워두면 돼.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104조가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불러봐요. 공박, 경솔, 무경험. 자,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인하여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야. 그럼 무효로 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요거 무효 동그라미. 무슨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조문만 봐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 미소 씨 읽어봐요. 제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공정한 거리는 두 사람이 나와요. 폭리자하고 뭐에 폭리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거야. 자, 피해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다라는 거야. 갑이 어라한테 어리 이제 뭐예요? 요 사람이 8억이야. 근데 어리 뭐예요?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죠. 요 사람은 뭐예요? 폭리자. 이 사람은 뭐예요? 뭐가 될까요? 피해자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이 8억이야. 8억인데 요 값이 뭐예요? 80세가 돼. 자, 안성기 씨 몇 살? 74세로 돌아가죠.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죠. 요즘 이제 뭐 주변에 우리 이제 안목 있는 사람이 다 돌아가시네. 안성기, 그 다음에 이순재 씨 돌아가시고 참 좋았던 사람들인데 다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극 배우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여자 윤석가 돌아가셨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네요. 자, 근데 요 사람이 이제 80세야. 어리 그러면 가봐대. 야, 8억에 8천만 원에 팔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먹었어. 근데 사실은 얼마예요? 8억이야. 그러면 8억하고 8천만 원은 뭐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자글참, 그러면 오케이 그러네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할아버지 8세는 읽어봐요. 공박, 경설, 무경험.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경솔에 빠짐이 있겠지. 그렇죠? 경솔에 빠지겠죠. 자, 주관적 요건에 합치됐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요 어리. 자, 그러면 매매야. 그럼 8억하고 8천만 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8억을 8천만 원. 8천 원래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야 돼. 8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 있어. 악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사저와 관련돼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합치를 가져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백사저의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법 원인 급여와 관련돼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 후라면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뭐예요? 그러나 요거 읽어봐요. 자, 우리 미소 씨.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요때는 갑은 그러면 어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어른 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잡고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소 씨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자기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 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제103조의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자,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야. 그래서 가로 2번 불공정한 성립 요건 그러면 자, 우리 쌍기형님 읽어보실래요? 불공정 행위 성립 요건 1.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좋잖아요.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그러면 1번 기억 읽어보실래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의 차이 또는 시가의 배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 정의를 써봐요. 정의는 그러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정의는 결론. 104조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니언은 읽어봐요. 판단할 때에는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 요 포인트겠죠. 요 객관적 가치. 요걸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객관적 가치에 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죠. 그러면 법률행위 판단짓기는 역시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줄이 이렇게 해서 줄이 두 군데 쳐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판례 보기 그러면 미소 씨.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률 행위 시 여기에다 법률행위 시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법률행위 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잡아놓고 계속 읽어봐요.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극부와 반대 극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판례의 취지고요. 자, 2번은 그러면 자, 우리 쌍경님. 주관적 요건, 급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의사. 뭐가 있어야 돼? 악의가 있어야 돼.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안 돼요. 악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여기 봐봐요. 다시 가서 저 미소 씨가 읽었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제104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또는이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네. 또는이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걸 포인트로 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쌍경님 읽어보시죠. 기억. 뭐 말이지? 밑에 거 말입니다.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충분해야 된다는 거야.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보죠. 자, 공박은 뭡니까? 바로 공박은 뭐의 줄임말이냐? 그걸 하나 적어놔요. 자, 요거 공박 동그라미 쳐놓고. 자, 공박은 여기. 자, 급박한 공국. 자, 급박한 공국. 급박한 공국. 급한 거. 급박한 공국. 공궁.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궁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어때? 다 포함돼.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다 포함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쌍형님 읽어보실래요? 공박,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예의 침해와 같은 경우에도 공박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박은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무경험 읽어보실래요?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거래 일반의 경험에 대한 부족을 나타낸다. 요거 줄 한번 쳐놓고요. 자, 니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공박 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데 이거 봐봐요. 우리가 대리파트에서 경무대 아까 거기 사전 이렇게 많이 외운다고 AI가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경무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박은 누구 기준이다? 바로 본인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요 공박에 뭐가 있어요? 비읍이 있죠. 요 비읍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치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제일 이제 혼자 읽어봐라 그러면 이걸 못 읽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될까요? 입증책임. 입증책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자, 거기 옆에다가 자 1단계라고 써놔요. 1단계. 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항상 이게 입증책임이 너무 어려워. 입증책임은 요 단계별로 거쳐가서 해석을 하는 거. 그러면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자, 누가 유리한가 써요. 유리한 쪽이 입증을 해. 자, 2단계는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자, 3단계는 자, 추정받음은 누가 입증해요?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럼 한번 다시 불러줄게요. 자, 미소 씨 1단계 뭐라고 써놨어요?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입증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추정. 자, 추정 규정이 있어. 그럼 추정 규정은 누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 입증이라고 써놔요. 자, 입증 책임이 나오면, 입증 책임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요 단계별로 해석하는 거. 다시 미소 씨 1단계 뭐라고 써놨어요? 누가 유리한가? 그러니까 2단계는 법조문 그대로, 3단계는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폭행행위에서 계약의 무효는 누가 유리해? 반대 당사자. 누구죠? 피해자가 유리하죠. 피해자가 입증해. 계약의 유효성은 누가 입증해? 폭리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누가 유리한가를 입증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쌍형님 읽어보실래요? 법률 행위가 현장에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풍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장 공정을 잃었다 해서 현장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경솔, 무금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요? 피해자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돼. 자,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공박, 경솔, 무병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해서 자, 경솔, 무경은 누가 입증한다? 할아버지가 입증을 해. 할아버지가 누군데? 피해자 스스로 입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입증 책임이 우리 제일 어려워, 민법에서. 그러면 이 입증 책임으로 밥 벌어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변호사가 되는 거야. 변호사.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이제 쭉쭉 가보죠. 적용 범위 읽어봐요. 자, 저기 미서 씨. 적용 범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제104조는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에서 외상 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단독 행위에 적용되나.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요거. 앞으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예상이 되니까. 요거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바로 요게 채권의 포기야. 채권의 포기 줄잖아요. 자, 채권의 포기는 봐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 그러면 채권의 포기, 봐봐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깜방에 들어가서. 근데 부인이 뭐예요? 부인이 채권자 부인한테 나서 채권을 포기해. 그러면 네 남편 감옥에서 빼주겠다. 이게 대표적인 채권의 포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인은 어때요? 부인은 공박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면 현장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포기라도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자, 정형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적용이 없다. 경면은 당사자가 없죠. 국가가 나죠. 그래서 경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딱 잡아야 되고. 자, 효과 그러면 1번 쌍형님. 1.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로 된 채권 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니은 2번. 2. 급부가 이행된 경우 폭리 행위의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 행위자는 불법 원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4번을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4번. 이제 배웠으니까. 자, 4번. 불공정 법률행. 자, 4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출전하여. 자, 그러면 무행위 전환 요 부분이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요 4번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4번. 요 4번을 찾아서 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은 그러면 자, 우리 미소 씨가 읽어봐요. 불공정 행위는 무효 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 추인은 인정되지 않아. 그렇죠. 계속 읽어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 4번과 5번의 관계입니다. 5번 읽어봐요. 5번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있다. 자, 전환은 우리 불공정한 거래행위에서 전환은 인정이 돼.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1번 읽어볼래요? 1번 질문. 1.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 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번은 맞죠? 그래서 불전함이라고 외웁니다. 앞으로. 여기 읽어봐요. 불공정한 행위는 불전함 있다. 이렇게 해서 추인은 안 돼. 전환은 됩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보기 우리 1번과 관련돼서 쌍경님이 읽어봐요. 불공정 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우제소 합의의 저격 1.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여기 뭐예요? 적극이라는 것은 긍정이요, 부정이요? 인정. 긍정이죠.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판례의 취지를.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4번에 1번 가서 우리 쌍경님 읽어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자, 2번 읽어보세요. 미소 씨. 경락 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의 흉수한 차이. 자, 경락 동그라미 전화야. 경락은 경매라는 겁니다. 경매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끝에 가서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3번 그러면 3번 질문은 우리 쌍경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된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아니라 전부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도 결론 X. 자, 4번 미소 씨.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궁박은 누구? 본인. 무경험은 대리인. 그렇죠. 경박, 경솔 요거 나눠놔야 됩니다. 그러면 4번도 X. 5번.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필요합니다. 악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악의가 없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틀렸죠? 악의가 없더라면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이용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그냥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3조 반사의 질서 유형 출제돼요. 이중매매가 대표적인. 이중매매는 원칙 무효, 인칙은 유효죠. A조로 적극 가담이면 그때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돼요. 반사의 질서에 대한 A 조건으로 104조가 있어. 주관적 요건, 우리 단경 주관적 요건. 또 까먹었다. 궁박, 경솔, 무경험. 미시 아니라 또는이에요.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 플러스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 악의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가 없다면, 악의가 없다면 104조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문제가 이제 104조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딱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이론만 하다 보면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놔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죠?